네, 안녕하세요. 네, 신체심리학자 김향숙입니다. 지난 시간 들으셨던 강의 혹시 지내시면서 또 떠오르시던가요? 몸에 대한 얘기 뭐. 네, 뭔가 네. 네. 근데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되게 일치하는 주제였어가지고 아, 네. 저는 이번 강의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네. 나도 모르는 몸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몸의 언어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대단히 많은 몸의 언어를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네. 우리 김영춘 배우님은 끄떡끄떡 하셨고, 이렇게 소리도 내셨고, 네, 손을 되게 겸손하게 모으고 계시지만, 엄지손가락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고, 제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긴 합니다. 형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ADHD가 있어요. 네. 대단히 많은 몸의 언어들을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또 전우님은 저하고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시면서 또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강사가 앞에 섰을 때 되게 환영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루카스님은 너무너무 진중하게 저를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또 적당한 시점에서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 이거는 자, 내가 당신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언어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의 언어라는 건데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소통 정말 잘하고 싶죠.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또 가장 어려운 게 또 소통인 것 같아서 소통이 잘 돼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누구나 나도 소통의 달인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아마 몸의 언어를 알면 적어도 근접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합니다. 우리가 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네. 그다음 또 다른 단어가 갑니다. 남. 자, 이 두 단어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입 모양이? 다쳐요. 다치고 또 남 하면 다치고 나 하면 입이 열리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말문을 닫으면 남이 되고 남도 말문을 열면 내가 된다. 내가 된다. 와. 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자, 소통이 잘 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만 사실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불통이고 사실은 불통은 말이 안 되니까 호통을 치게 되는 거고 호통을 치다 보면 관계에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사실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통은 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말의 내용하고요.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그 전달하는 게 뭘까요? 말이요. 네, 그게 바로 몸이에요. 그게 바로 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보? 여보. 어디 있어 대체?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못 보신 거예요? 방금 너무 절박하게 여보를 부르셨어요. 두 분이 부르시는 여보하고 지금 우리 김영춘님께서 부르는 여보는 너무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보.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목소리 톤이 우선 다르죠. 네, 애절해요. 되게 애절해요. 이게 바로 그 말의 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에도 결이 있듯이 사실 말에도 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되게 그 애절한 그런 감정이 전달되는 거는 목소리의 세기가 두 분하고 약간 좀 달랐어요. 소리가 좀 더 컸어요. 강도도 조금 더 크고 그다음에 훨씬 더 길게 뽑으셨어요. 여보를. 두 분은 애절해서 여보하고 끝내셨는데 저분은 여보하고 길게 이제 뽑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말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언어를 떠올리게 되죠. 네.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의 내용과 그다음에 말을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방식을 결정하는 게 몸이라 그랬잖아요. 네. 방금 여보라는 그 단어도요. 여보라고 애절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되게 왜 여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똑같은 여보라는 그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남편을 부르는 되게 좋은 단어인데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몸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몸의 언어인데 나는 내 몸의 언어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 아니라 사실 불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문을 사실 닫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면서 그래 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지우개를 빌려줬는데 선생님께서 시험 시간에 컨닝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야단을 친 거예요. 그냥 지우개 빌려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와서 막 그 억울한 얘기를 저한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랬구나 뭐 그랬겠다 저런 쯧쯧 뭐 계속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중에 화를 팍 내면서 엄마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고 탁 물어보는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려요. 저는 몰랐어요. 제 아들이 왜 화를 내고 가는지. 제가 또 하루는 제 방에 누워서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등 뒤에 앉더니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쯤 졸면서 그랬겠다 뭐 저런 또 이랬더니 그날은 정말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면서 도대체 엄마는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더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몸의 언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몸의 언어를 제대로 알고 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ADHD라고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집에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엄마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엄마는 손님들 만나고 또 악수하고 또 손님들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바쁘시고 6살 된 그 남자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마의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고 때로는 막 점프도 했다가 이러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애가 점점 슬퍼하더니 엄마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엄마 옷을 잡아당기니까 엄마가 왜 이래 엄마 지금 왜 이래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저리 가!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애가 잠깐 물러났다가 또다시 엄마 가까이 와서 또 엄마 바지가랑이 잡아 당겼다가 계속해서 엄마 소리를 질렀다가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많은 몸의 어떤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정말 많은 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엄마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공간을 방향을 계속해서 이쪽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몸의 방향을 틀어서 제가 이쪽을 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않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하고 있지 않는 느낌 또요. 소외된 느낌. 네, 소외된 느낌도 드실 거고. 네. 강의를 좀 훔쳐보는 느낌. 강의를 훔쳐보는 그런 네. 느낌. 참여자가 몸이 아니라. 잘 나와서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네. 가방 주시면 안 돼요, 저기. 뭐 우리가 꼴 보기 싫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계속 안 보면 엄마야 저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제 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 몸은 제 아이가 올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시선을 돌려서 제 아들하고 눈 맞춤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몸이 하는 언어 중에서 더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바로 몸의 언어라는 거고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6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말로 하는 것이 나머지고 65%면 굉장히 더 강력한 언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몸의 언어라는 것은 전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몸의 언어라는 거, 진짜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력 결핍 걸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이제 아이가 주의력 결핍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애 데리고 어디 가요? 병원 데리고 가죠. 병원 데려가서 또 뭐 해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거든요. 저는 제발 약부터 먹이지 마세요. 봐요. 지금 이 아이가 바라는 건 뭘까요? 엄마의 관심.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의 기반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심리적인 삶의 기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주의력 결핍 아동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자리 서 있지를 못해요.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죠. 발 뒤꿈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고 한 번도 안정감이 없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개념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엄마의 몸의 언어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엄마의 사랑. 네. 그러면 사랑은 뭐를 통해서 표현이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 사랑이란 감정은 내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나 엄마들은 알고 있죠. 나 틀림없이 너 사랑해.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약이지 않나요? 정신과 의사가 주는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고 엄마 주변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눈 맞춤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손 한번 잡고 싶고 엄마 품에 한번 안기고 싶은데 그거는 안 해주고 여러분 약을 계속 먹인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의력 결핍이 낫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은 굉장히 치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언어를 가지고 잘 소통을 하면 자, 이 아이의 몸의 언어를 읽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 와서 지금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몸을 다시 치유적으로 아이에게 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내 몸을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준다는 얘기는 아이가 가까이 왔을 때 방향을 틀어야 돼요. 계속 등을 보여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 보였을 때에 뭐야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 몸을 다시 아이가 왔을 때 방향을 틀어서 아이를 향하고 그다음에 시선을 설거지 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 맞이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는 내가 중요해? 아니면 손님이 중요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방향 한 번을 틀어주지 않으면 이게 1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면 아,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는 언제나 일이 더 중요해. 나는 엄마의 1순위가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발전되는 개념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은 어마어마한 수다장이다. 얘는 수다장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잠드는 시간 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한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만들어진 어떤 몸의 언어라는 것은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아, 그렇구나. 나도 내 몸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내 몸의 언어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아들 입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마음의 병까지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다시 우리는 치유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가 아니라 되게 치유적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의 언어는 얼마나 서투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가서도 상처를 참 많이 받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 어제 제가 상담할 때 제 아시는 분이 너무 슬픈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다 키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큰 슬픔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분이.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본인은 너무 슬픈데 아우 천국 갔잖아요. 뭘 아직도 그러고 다니세요. 지금 애가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공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차라리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 이 손과 손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되게 지금 우리가 이 아까 6살 되는 그 남자아이를 고치는 내가 치료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좀 세워보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온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뒤에서 다가왔으면 내 방향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돌아서서 뒤를 향해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개방성 정도라는 거는 한번 몸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한번 꼬아보실래요?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세를 한번 바꾸셔서 난 사람이 정말 싫어.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있고 싶어. 난 사람 꼴이 보기가 싫어. 세상이 싫다니까.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최대한 몸을 폐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나가고 싶어요. 여기 안 있고 싶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것은 내 자세를 또 그렇게 만드시면 내 감정도 다시 거기 따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치료할 때도 우울증 환자들이 공간에 내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다 보면 다시 기분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울해지니까 또 점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세부터. 네,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끌어내는 것부터. 예, 그것처럼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발정을 딱 끼고 오죠. 이렇게 딱 끼고 지금 자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예, 발정까지 끼시고요. 발정까지 끼시고, 네, 예, 저렇게 만약에 하고 계시면 내가 갔는데도 아니 뭔가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까이 갔는데도 저분이 계속해서 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등짝을 예쁘게 쓰다듬어주면서 너 무슨 일 있었니?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저 같으면 등짝을 딱 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 착하셔요.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네. 얼굴만 예쁘신 줄 알았더니 마음도 예쁘시군요. 저 같으면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 글쎄 얘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가까이 틀림없이 와서 가까이 와 있는데 계속 저런 자세로 있으면 난 말 안 하고 싶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지금 그거를 온몸으로 지금 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의 언어라는 거잖아요. 접근성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당연히 내 몸도 가까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도망가시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난 너하고 관계 안 하고 싶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벌써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몸의 언어로 난 누군가를 지금 멀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문을 닫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선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언제나. 첫눈에 반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확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시선이에요. 눈에서부터 먼저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만큼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 컨택은 중요합니다. 시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다. 혹은 난 너랑 상종하기 싫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러 왔는데 막 표정이 막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너무 긴장해 있거나 아니면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노려보거나 째려보거나 이렇게 하면 왔다가 무서워서 다시 가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다가왔다가 됐어.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엄마라고 그래서 왜? 이러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됐어?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더 이상 말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말문을 닫으면 뭐도 닫히죠? 마음문도 닫혀요. 맞아요. 말문이 닫히면 마음문도 닫힙니다. 마음문이 닫히니까 말문도 또다시 닫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내 몸을 이미 말문을 닫게 했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팔다리도 왔더니 뭐 이렇게 좀 되게 힘든 얘기가 있어서 되게 상처받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손을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떨고 막 다리를 막 이러고 있고 볼펜을 막 돌리고 있고 머리를 막 이러고 있고 정신이 나요. 그러고 왔다가 피곤해 그러고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문 또 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도 있고요. 목소리의 빠르기도 있고 목소리의 고저장단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음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싸울 때 음색은 어떤 음색이 나와요? 되게 날카롭고 그런 거친 음색이 나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목소리는 굉장히 공명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표정이 갑자기 바뀌시는데. 네. 여보 잘 있지? 미래에 지금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의 편안함 정도 이런 것도 되게 여보라고 얘기하는 거. 여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됐어. 그러고 또 가잖아요. 그죠? 불렀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하면 다가와서 다시 말문을 열 텐데 여보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부르면 놀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요? 말 안 하고 싶잖아요. 말문이 그냥 확 닫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목소리에서도 우리의 말의 결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아이를 우리가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정반대를 만약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방향 트는 건 가능한가? 두 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두 분이. 관찰자 역할을 한번 하시고요. 관찰자 역할을 하시고요. 저기를 이제 네. 이미 틀어졌네. 이미 틀어졌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하고 없어 내가. 하여튼 말문을 완전히 닫게 하는 그런 몸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요? 누가 하실래요? 그걸 누가 하실래요? 네, 제가 하시고 그러나 마나 하여튼 계속 주구장창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난 네 말 안 듣고 싶어 이거를 정반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막 팔다리도 막 덜덜 떨고 뭐도 들고 딴짓도 막 하시고 막 그러면서 난 너 말 정말 안 듣고 싶어 이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레디 액션. 아니야 내가 어제 일이 있었는데 내일 했구나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거네. 웃어. 내 얘기가 즐겁나 보네. 아니 내가 딴 게 아니라 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자꾸 결혼 빨리 하라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잖아. 너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나 누구랑 얘기하냐? 일단 뭐 먹으러 갈래? 일단 뭐 먹으러 갈까? 그래. 형 파스타 먹으러 갈까? 너무 좋다. 그럼 저는 순댓국 먹고 싶어요. 파스타 아니 좋지. 어제 파스타를 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순댓국 이런 근데 진짜 불편하네요 이렇게 웃으면. 이게 네.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건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편해요. 그럼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뻔했어요. 화가 되게 많이 나서 A씨까지 가실 뻔하신 거잖아요. 진짜 이러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 소통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핸드폰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급한 거 카톡 올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많이 당해보면 그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 중에서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완전히 맞네요.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고 개방성, 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죠? 접근성, 글쎄요.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않잖아요. 다 이게 우리가 아이 컨택은 당연히 안 되죠. 예,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핸드폰이고 아마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룰 것 같아요. 왜 요즘 이렇게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몸의 언어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이 몸이 전혀 소통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소통적인 몸이 아닌 것은 바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격적인 무기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해서 해치고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 그렇구나 이 몸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게 되셨을 것 같고 수습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 모든 요소를 다 활용하셔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더니 너무 행복해라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두 분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자, 레디 액션. 아니 나 어제 엄마가 자꾸 그 결혼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결혼하라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너무 많이 받는데 엄마한테 또 뭘 하기도 그렇고 엄마니까 좀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을지 좀 상담 좀 하려고. 어떻게 제가 참한 자매는 이렇게 아이 좀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또- 얘기는 아닌데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소개해드릴까요? 해주면은 아니 진짜 우리 엄마도 너무 오빠는 좋아하고. 진짜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매력 있어서 어떤 자매를 데리고 와도 너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긴데도 좋아한다. 아니 근데 이걸 우리 엄마만 모르지 잘 안 해. 네, 원래 그 부모님은 걱정되니까 제가 봤는데 이거 연기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심이 나오니 이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연기인데도 기분이 좋잖아요. 연기인데.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아니요, 제가 봐도 진짜인 것 같아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아까 그렇죠. 네, 확 상했던 게 또 금방 치유가 되죠. 금방 좋아지네요.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되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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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발, 다, 네, 제발 약부터 먹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치료약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소통은 치유고 불통은 폭력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소통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누군가에게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통적인 몸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밝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는 또 몸의 언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접촉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